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직업 중에서 심리 상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요즘 길을 가다 보면은 무슨 뭐뭐뭐 땡땡땡 무슨 뭐 심리 상담소라는 간판을 예전보다 더 많이 보셨을 거고 앞으로 이 심리 상담소는 더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상담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죠.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심을 더 갖게 될 거고 또 여러분들 미래 직업군 중에서 심리 상담사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심리 상담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복잡한 사회 속에서 신경정신과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쵸? 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우울증, 그쵸? 여러분들 뭐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주위에서 보고 뭐 공황장애 아니면 불안장애 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질환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소한 게나마 스트레스 정도에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런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가 더 좋아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개개인별로 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이게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욱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심리 상담소랑 우리 정신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랑 이게 결합을 시켜놔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질병 치료를 하는데 이걸 주로 약물 위주로 치료를 합니다. 그쵸? 약물 위주. 아니면 이렇게 그 의료 기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질환들이 낫지를 않아요. 왜?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수술도 아니요. 뭐예요? 심리 상담소에 가서 깊은 상담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왜? 내적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정신과에 다니는 분들이 상담도 많이 하고요. 혹은 상담만 하시는 분들이 정도가 심하면 이렇게 정신과 연관해서 약물 치료도 받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융합 시스템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리 상담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 상담사란 뭔지 봤더니 의뢰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되게 쉽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의뢰인이 오면은 상담사가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해준다. 이런 사람이 심리 상담사다. 말은 쉽습니다. 개념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심리 상담사가 하는 일은 뭘까 봤더니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소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하는 일, 심리적 문제가 뭔지 진단을 합니다. 그렇죠? 진단을 해야 되겠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그 원인은 뭔지 같은 걸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심리 검사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MBTI 있잖아요. MBTI. MBTI도 간단한 심리 검사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공신력이 있고 전문적이진 않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심리 검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MBTI, 뭐 혈액형별, 성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심리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진단합니다.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죠. 뭘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씩 해요. 일주일에 1시간씩 가가지고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10획이라는 거는 1시간씩 해서 횟수를 10번 한다는 소리예요. 10번.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에 10번이니까 10주 동안 하겠죠? 10주 동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좀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더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뭐 알려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또 뭔가를 시도해보게 하고 하는 그 상담 과정.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업무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과정, 그러니까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치료를 이제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투수지도인데,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 난 이후, 그렇죠?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의뢰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삶이 제대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다시 추가 상담이나 혹은 개인적인 연락 등을 통해서 뭔가를 교정해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까지, 그래서 대안 및 방향 모색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이렇게 상담을 오는 사람을 내담자라 그러거든요. 내담자들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심리 상담사의 자격인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국가에서 공적으로 인증한 자격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쵸?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은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은 사범대 졸업해가지고 교사, 교원 자격증 받아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시험 의사 국가고시를 봐서 의사 면허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렇죠? 뭐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뭐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이런 자격증인데, 심리 상담사는 국가에서 제공하거나 국가에서 시험을 쳐서 인증한 자격증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거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민간에서 무슨 협회나 무슨 단체에서 만들어내온 자격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약간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심리 상담소를 가면은 이게 막 양력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보통. 붙여놓으면 여기 보면은, 뭐 심리 상담사, 뭐 1급, 뭐 2급 이런 거 붙여놓는데, 그냥 요렇게만 붙여놓은 사람은 이게 뭐예요? 속성으로 배우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이 자격증을 주는데, 어떤 자격증은 그냥 수업만 대충 몇 시간 들으면 자격증을 주는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담 분야, 우리 이제 심리 상담사 상담 분야에서 공인된 자격증이 있어요. 요 분야에서 요 협회에서 나온 자격증이 있으면 심리 상담사 할 수 있다. 인정해준다. 사람들이 믿고 가도 된다. 라고 하는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심리학회에서 그러니까 한국심리학회에서 자격을 주는 자격증. 두 번째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해서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 두 학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심리 상담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두 협회에서 주는 상담 심리사 자격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 자격은 심리학 관련 학과를 수강해야 됩니다. 일단 심리학 관련 학과를 수강한다는 소리는 그 관련 수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주로 상담 심리사들은 주로 대학원에 이런 과정이 많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자격을 얻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70% 이상은 심리학과를 나오더라도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만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대학원 석사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상담 심리사들은. 그래서 수강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기본 자격. 두 번째는 상담 관련해서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수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내담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상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완성되면 상담심리사 2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2급에서 일정 정도 경력이 쌓이고 또 소정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1급을 주게 됩니다. 이게 제일 높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요 두 가지 상담 분야에서 공인된 요 두 가지 학회에서 나온 자격증은 자격증 번호랑 명단을 학회 내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심리소 가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 심리사 1급에서 가로쳐 놓고 어떻게 되냐면 한국 심리학회 이렇게 쳐 놓고 뭐
면허, 뭐 자격증 번호 제 예를 들면은 뭐 315호, 5호 이렇게 붙여놓은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학회에 들어가서 명단 보면은 315호에 이 사람 이름이, 이 사람 상담사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딱 쳐봤을 때 홍길동이라는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 이거죠, 그쵸? 이렇게 투명하게 보고 있으니까 내담자들이 가서 잘 확인해서 하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워낙에 민간 자격증들이 많으니까요. 자, 보시면 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상담 관련 석사학위자 응시 자격, 실무 경력 1년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시험과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학사 학위자나 아니면은 비상담 분야 학사 학위자도 있는데, 근데 요 두 개는 거의 이렇게는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대부분이 석사 학위 정도를 받습니다. 상담을 집중적으로 학위를 공부를 하고요.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과정에서는 상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은 없어요. 보통 이제 심리학과 이런 게 있는데, 심리학과 가면은 심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대학원을 갑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수련, 아까 말했죠. 수련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수련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몇 가지 소개만 해드릴게요. 일단은 개인 상담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5살에 합 5회기 이상의 상담. 그러니까는 5살이라는 거는 5명의 케이스, 5명의 내담자를 각각 5번을 상담을 해서 한 사람당 기본 10회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 합치면 50회기 이상의 상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슈퍼비전을 10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비전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상담한 내용을 나보다 더 경력이 높고 실제 상담사들한테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조언, 감독을 받는 겁니다. 컨설팅을 받는다는 소리죠. 이런 거를 10회 이상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단 상담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평가, 그러니까 심리검사 같은 거, 심리검사도 10차례 이상 하고, 그 다음에 해석 상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슈퍼비전, 조언 감독, 컨설팅도 5차례 이상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 사례,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제시하고 또 조언을 해줬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 사례 발표도 개인 상담 2차례, 그 다음에 뭐 총 10회기 이상 했다는 거를 이렇게 공개 사례도 발표해야 되고, 그쵸? 연구 활동도 원래회 2회 이상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으로, 그쵸?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담 심리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받아서 자,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통 상담 관련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련을 거치죠. 그렇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수련을 거칩니다. 실제 상담소에서. 그다음에 이제 필기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면은 상담사 자격증을 줍니다. 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면은 진로는 뭐냐면은 진로는 되게 다양하죠. 이 진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도 당연히 심리 상담사가 있고요. 특히 병원에는 뭐가 있냐면 임상심리사라고 그래요. 이걸 따로. 그러니까 병원에는 정말로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상주에 있거든요. 임상심리사. 그러니까 상담은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임상심리사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정신과 의사들은 진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약 처방이나 그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상담사 있습니다. 전문 상담교사도 있는 반면에 상담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기업,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요즘 중소기업에도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워낙 사람들 사이 관계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기업에도 상담사를 배치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공무원 가면 보건소에 배치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학교에 당연히 있겠죠.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겠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들이나 아니면 부처에서 일하는 상담사들, 자, 각 기관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따져보면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면 어디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개별 상담 심리소 있죠?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개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자영업 형식이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포인트는 뭐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입을 볼게요. 이제 수입은 근데 여러분들 이 상담사들은 주로 병원하고 비슷해요. 병원 의사들도 환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이 많은 것처럼 이 상담사들도 상담 케이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냐에 따라서 수입은 솔직히 말하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커리어넷이나 그런 사이트에서 올라온 평균적인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위는 이렇게 하위는 2,600에서 3,000 정도, 중위권 정도는 3,200에서 3,500 정도, 상위권은 3,800에서 4,200 정도를 받는다라는 거고요. 요 정도의 수입은 일반적인 대기업 초봉보다는 살짝 작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가 이제 일반 기관에 들어갔을 때 수입이고, 개업을 한다든지 뭐 요런 데 가면은 상담 케이스에 따라서 수입은 다양하다.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망은 당연히 좋겠죠. 고령화 양극화 사회에 돌입되면서 심리적 문제가 호소가 증가합니다. 요즘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과거보다 심리나 정신 분야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신과 병원 간다 뭐 이러면은 되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했는데 요즘에는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신과 병원도 그렇고 우리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 여러분들 TV에서 보시면은 오은영, 그렇죠?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막 할 때 부부 관계, 뭐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 혹시 보셨어요? 자막 보면은 이 부부는 엄마랑 아들은 이후 뭐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뭐 이후 상담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상담이 바로 이 심리 상담소에서 상담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과의 협동으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겠다. 그렇죠? 정신과에 사람들이 많이 갈수록 당연히 상담소에 오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읽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보듬어 줍니다. 보듬어주는 따뜻한 심리 상담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적었어요. 단순히 이 심리 상담가는 돈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쵸? 뭔가를 바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내담자가 있으면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그거를 잘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심리 상담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 상담가는 이렇게 한 케이스 진행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뭘 느낄까요? 아주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직업적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